하늘은 마치 거대한 회색 담요처럼 도시 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팽팽하던 구름은 이내 거친 숨을 토해내듯 장대비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거리를 오가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비에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발걸음을 재촉했고 순식간에 아스팔트 위는 젖은 우산들의 화려한 행렬로 가득 찼다. 한서연은 처마 밑에 간신히 몸을 숨긴 채 멍하니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깨는 이미 차가운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지금 그녀가 느끼는 한기는 단순히 비 때문만은 아니었다. 심장에서부터 시작된 듯한 냉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 손끝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며칠 전 그녀의 전 직장 상사였던 박 팀장은 그녀가 밤낮으로 공들여 완성한 조경 디자인 시안을 자신의 이름으로 버젓이 제출하여 대형 프로젝트를 따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서연은 분노보다 깊은 허탈감에 빠졌다. 열정과 재능, 그리고 정직함만 있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녀의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푸른 쉼터라고 불리는 그곳은 그녀가 대학 시절 졸업작품으로 설계했던 공간이었다. 비록 예산 부족으로 그녀의 초기 설계안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곳은 여전히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을 주는 장소였다. 공원 안으로 들어서자 빗소리는 한층 더 선명해졌다. 나무짚에 부딪혀 부서지는 빗방울 소리, 흙냄새를 머금고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잠시나마 그녀의 복잡한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공원 중앙에 있는 작은 정자 아래로 몸을 피한 그녀는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비에 젖은 생쥐꼴이었지만 지금은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이 빗소리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때 정자 구석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소리가 그녀의 상념을 깨뜨렸다. 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고개를 돌리자 허름한 차림에 한 노인이 벤치에 쓰러지듯 기대어 있었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모습이 한눈에 보기에도 위태로워 보였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망설였지만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노인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서연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노인은 대답할 기력조차 없는 듯 희미하게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상황이 위급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갑 사정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녀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다. 그리고 구급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마른 손수건으로 노인의 땀을 닦아주고 천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입고 있던 카디건을 벗어 덮어주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서연은 망설임 없이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다. 낯선 노인이었지만 이 비 오는 날 위기에 처한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병원 응급실은 전쟁터처럼 분주했다. 의료진은 노인을 급히 처치실로 옮겼고 서연은 초조하게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와 노인이 심한 저혈당 쇼크와 탈수 증세를 보였다고 설명하며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다고 말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 원무가 직원이 다가와 그녀에게 진료비 수납을 요청했다. 그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지갑을 열자 보이는 것은 고작 몇 장의 지폐와 동전 몇 개뿐. 다음 달 월세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차마 발길을 돌릴 수 없었다. 그녀는 가진 돈을 모두 털어 노인의 응급 처치 비용을 계산했다. 텅 빈 지갑을 손에 쥔 채 병원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비는 어느새 조금 잦아들어 가랑비가 되어 흩날리고 있었다. 서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처지도 딱하기 그지없는데
이름도 모르는 노인을 위해 마지막 남은 돈까지 써버린 자신이 조금은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만약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그녀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그것이 한서연이라는 사람이었다. 한편 병실에서 겨우 정신을 차린 강민호 회장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젊은 여성의 모습을 떠올리려 애썼다. 비에 젖은 채 걱정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선한 눈빛과 따뜻했던 손길이 희미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다. 그는 비서를 불러 자신을 병원으로 데려온 사람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름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조용히 사라진 뒤였다. 그날 이후 서연의 삶은 조금 더 팍팍해졌다. 당장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그녀는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다. 카페 서빙부터 편의점 야간 근무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했지만 손에 쥐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조경 디자인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밤늦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녀는 작은 자취방 책상에 앉아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갔다. 언젠가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사람들에게 진정한 휴식을 주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그녀는 박 팀장에게 배신당한 아픈 기억을 딛고 더욱 단단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실패와 좌절이 그녀를 무너뜨리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우편함을 확인했다. 각종 고지서와 광고지 더미 속에서 낯선 로고가 찍힌 고급스러운 흰 봉투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다. 이온그룹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 및 부동산 기업인 이온그룹에서 그녀에게 우편물을 보낼 리가 없었다. 의아한 마음에 봉투를 뜯어본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 안에는 이온그룹의 핵심 프로젝트인 스카이가든의 조경 설계 총괄 책임자 면접 제안서가 들어있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수많은 경력과 명성을 가진 건축가들도 탐내는 자리에 아무런 배경도 없는 자신에게 면접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혹시 누가 장난을 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동명이인에게 잘못 전달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녀는 몇 번이고 편지를 다시 읽었다. 편지에는 분명히 한서연 귀하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이온그룹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채용 공고를 확인했다. 실제로 스카이가든 프로젝트 책임자를 채용 중이었지만 이미 서류 접수는 마감된 상태였다. 그렇다면 이 편지는 대체 무엇일까? 서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것이 어쩌면 절망의 끝에서 찾아온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동시에 자신을 향한 정체 모를 호의에 대한 불안감이 교차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녀는 결심했다. 잃을 것도 없는 인생 부딪혀보기라도 하자. 그녀는 면접 제안서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면접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화기 너머의 비서는 딱딱하지만 정중한 목소리로 면접 시간과 장소를 안내해 주었다. 전화를 끄는 서연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과연 그녀의 인생에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을까? 면접 날 아침 서연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화려한 경력을 가진 지원자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으려면 최대한 전문적으로 보여야 했지만 그녀가 가진 유일한 정장은 몇 년 전 졸업식 때 큰맘 먹고 구입한 낡은 검은색 재킷과 스커트뿐이었다. 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밤새 정성껏 옷을 다리고 구두를 닦으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이라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실력과 진심이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웠다. 지난 며칠간 그녀는 스카이가든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자료를 샅샅이 파헤쳤다. 밤잠을 설쳐가며
프로젝트의 개요와 목표 기술적인 문제점까지 분석하고 자신만의 비전과 해결책을 담은 발표 자료를 준비했다. 이것이 어쩌면 그녀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준비를 마친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조금은 초췌해 보였지만 두 눈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울 중심부의 우뚝 솟은 이온그룹의 본사 건물은 그 위용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했다.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마천루는 마치 하늘을 꿰뚫을 듯한 기세로 서 있었고 그 안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의 옷차림과 표정에서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서연은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이내 심호흡을 하고 굳은 표정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받은 그녀는 최고층에 위치한 면접 대기실로 향했다. 대기실에는 이미 여러 명의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다. 하나같이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유명 건축사무소의 이름이 적힌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는 그들 사이에서 서연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구석자리에 앉아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마지막으로 검토했다. 긴장감에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왔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한서연 씨, 들어오세요. 비서의 호명에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넓은 면접실 중앙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여러 명의 면접관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상석에 앉아있는 한 남자에게서 그녀는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깊고 예리한 눈빛. 그가 바로 이온그룹의 총수이자 이번 프로젝트의 최종 결정권자인 강태준 대표였다. 잡지나 뉴스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냉철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그의 존재감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옆에는 화려한 외모의 여성이 앉아 있었는데 명찰에는 디자인 총괄 오수진 이사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서연의 소박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적인 미소를 희미하게 입가에 띄웠다. 면접은 오수진 이사의 날카로운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한서연 씨 보아하니 특별한 경력도 없고 유명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도 없으시군요. 이온그룹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에 지원하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 질문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조롱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고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가진 것은 화려한 이력서가 아니라 공간에 대한 진심 어린 고민과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입니다. 스카이가든은 단순한 인공 정원이 아니라 삭막한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숨 쉴 틈을 주고 자연과 교감하며 위로받을 수 있는 살아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대답에 면접관들 사이에서 작게 술렁임이 일었다. 하지만 강태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뜬구름 잡는 소리는 그만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들어봅시다. 당신이 말하는 살아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기술적인 계획 예산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익성 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해 보시죠. 그의 질문은 감상적인 접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철저히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서연은 오히려 그의 그런 태도에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그녀가 밤새도록 고민하고 준비해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발표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막힘없이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도입 지속 가능한 식물 생태계 구축, 그리고 단순한 관람 공간을 넘어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결합하여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방안까지
그녀의 발표는 감성적인 비전과 냉철한 현실 분석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면접실의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어갔다. 처음 그녀를 무시하던 면접관들은 어느새 그녀의 발표에 깊이 빠져들어 있었고, 특히 오수진 이사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다. 서연의 계획은 그녀가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혁신적이고 구체적이었다. 강태준은 여전히 표정의 변화 없이 팔짱을 낀 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처음의 냉담함 대신 날카로운 흥미와 분석적인 시선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발표 중간중간 허를 찌르는 질문들을 던졌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논리를 차분하게 펼쳐나갔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마치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기류가 흘렀다. 그것은 단순한 면접관과 지원자의 관계를 넘어선 두 명의 전문가가 벌이는 치열한 지적 대결처럼 보였다. 발표가 끝나고 서연은 자리에 앉아 면접관들의 마지막 질문을 기다렸다.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수천억 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이온그룹의 명운이 걸린 사업입니다. 당신이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녀의 능력과 자신감의 근원을 묻는 질문이었다. 서연은 강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저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담는 그릇을 만든다고 생각하며 일해왔습니다. 저에게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책임감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진심이야말로 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가장 큰 동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확신에 찬 그녀의 눈빛을 마주한 강태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면접이 끝나고 서연은 완전히 탈진한 상태로 이온그룹 건물을 빠져나왔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최선을 다했지만 강태준이라는 남자는 너무나도 단단한 벽처럼 느껴졌다. 아마도 떨어졌을 거라고 그녀는 애써 실망감을 감추며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이온그룹 비서실이었다. 큰 기대를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받은 서연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스카이가든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한서연 씨가 최종 임명되셨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출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에 그녀는 몇 번이고 되물었다. 전화가 끊긴 후에도 그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기쁨보다는 얼떨떨한 기분이 더 컸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녀는 여전히 알지 못했다. 그 시간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소연의 이력서를 내려다보고 있던 강태준은 할아버지인 강민호 회장과의 통화를 떠올리고 있었다.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었던 젊은이다. 네가 직접 만나보고 판단해보거라. 그는 생각했다. 할아버지의 안목이 맞았을지도 모르겠다고. 혹은 그저 흥미로운 변수가 나타났을 뿐이라고. 이온그룹에서의 첫 출근 날, 한서연은 마치 갑옷을 입는 기사처럼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었다. 그녀에게 배정된 사무실은 건물 최고층 대표이사실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그곳은 그녀가 지금껏 일해왔던 비좁고 어두운 사무실과는 차원이 다른 공간이었다. 책상 위에는 스카이가든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 한서연이라는 명패가 놓여 있었다. 자신의 이름 앞에 붙은 낯선 직함의 무게가 현실로 다가오자 그녀는 설렘과 동시에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증명해 보여야 했다. 자신에게 기회를 준 익명의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녀의 팀은
각 부서에서 차출된 소수의 엘리트들로 구성되었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새로운 책임자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의구심과 경계심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특히 디자인팀을 이끌고 있는 오수진 이사의 노골적인 적대감은 첫날부터 사무실 전체에 싸늘한 기운을 불어넣었다. 첫 공식 회의는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서연은 자신이 구상한 스카이 가든의 세부적인 디자인 철학과 구현 계획을 팀원들에게 설명했다. 그녀는 이곳이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닌 도심 속 오아시스로서의 기능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연 채광을 극대화하고 빗물을 재활용하는 시스템, 그리고 지역 사회와 연계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오수진 이사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찬물을 끼얹었다. 한서연 팀장님,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시는군요. 여기는 자선단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이온그룹입니다. 팀장님의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는 데 들어갈 막대한 비용은 다 어디서 충당할 생각이죠. 투자자들을 설득할 구체적인 수익 모델부터 제시하셔야 할 겁니다. 그녀의 말은 사실상 서연의 계획이 비현실적이고 아마추어 같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팀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로 쏠렸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회의실 상석에 앉아있던 강태준 대표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오 이사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저 역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온그룹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한 팀장의 계획은 감상적으로 들리는 부분이 많군요. 모든 설계안은 철저히 비용 대비 효율성을 기반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는 서연의 계획안이 담긴 보고서를 테이블 위로 밀어내며 말했다. 특히 이 커뮤니티 공간, 불필요합니다. 이 공간을 프리미엄 상업시설로 변경해서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그리고 친환경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과도합니다. 기존의 표준 시스템으로 비용을 절감하세요. 그의 지시는 단호했고 반박의 여지를 조금도 남기지 않았다. 그것은 서연의 디자인 철학의 핵심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정이었다. 서연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여기서 물러선다면 스카이 가든은 그녀가 꿈꾸던 영혼 있는 공간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개성 없는 상업시설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태준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대표님 말씀에 따를 수 없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감히 이온그룹의 제왕인 강태준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강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 싸늘한 분노가 서렸다. 커뮤니티 공간은 단순한 비영리 시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스카이 가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유무형의 자산을 가져다 줄 전략적 공간입니다. 또한 친환경 시스템은 초기 투자 비용은 높지만 장기적인 유지 보수 비용 절감과 이온그룹의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단기적인 수익에만 매몰되어 프로젝트의 본질과 미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날 이후 서연과 강태준의 대립은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에서 계속되었다. 강태준이 효율성과 수익성을 앞서면 서연은 공간의 본질과 장기적인 가치를 내세우며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맞섰다. 회의실은 두 사람의 치열한 논쟁으로 매일같이 얼어붙었고 팀원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신세가 되어 눈치만 살폈다. 오수진 이사는 이 상황을 즐기며 교묘하게 서연을 고립시켰다. 그녀는 서연에게 필요한 자료를 일부러 늦게 전달하거나 다른 부서와의 협업을 방해하며 그녀의 업무를 마비시키려 했다.
서연은 사방이 적인 것 같은 외로움과 싸워야 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강태준이 요구하는 데이터를 만들어냈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국내외 성공 사례들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녀의 끈질김과 논리 정연함에 처음에는 그녀를 무시하던 팀원들 중 일부가 조금씩 그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강태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의 결정에 사사건건 반기를 드는 서연이 처음에는 그저 고집세고 현실 감각 없는 이상주의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매번 그의 날카로운 공격에 빈틈없는 데이터와 논리로 맞서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생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주장 뒤에는 철저한 분석과 미래를 내다보는 희안이 있었다.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의견 중 상당수가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짚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냉정하고 계산적인 경영자였지만 동시에 유능한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도 가지고 있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분명 그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아첨과 복종에 익숙한 직원들과는 다른 종류의 인간이었다. 어느 날 밤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강태준은 우연히 서연의 사무실에 아직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호기심의 안을 들여다본 그는 숨을 죽였다. 서연은 거대한 설계 도면 위에 거의 엎드리다시피 한 채 스케치에 몰두해 있었다. 일에 집중한 그녀의 모습은 회의실에서 나를 세우던 전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곳에는 오직 공간과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진 한 명의 진정한 건축가가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순수하게 빛나고 있었고 도면 위를 움직이는 그녀의 손길에는 창조의 희열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이토록 자신의 일에 순수한 열정을 바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딱딱하게 굳어있던 감정의 일부가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다음 날 회의에서 또다시 식재 선정 문제를 두고 서연과 오수진 이사 사이에 의견 대립이 벌어졌다. 오 이사는 관리가 쉽고 저렴한 외래종을 사용하자고 주장했고 서연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한국의 토종 식물들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논쟁이 격해지자 오 이사는 서연이 쓸데없는 고집으로 프로젝트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모두가 강태준이 당연히 오 이사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한 팀장의 의견대로 진행하세요.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대신 토종 식물들을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기적인 가치와 홍보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일주일 안에 보고하도록 증명해 보이세요. 당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그의 말에는 미세한 변화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부정이 아닌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고 인정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강태준의 조건부 신임은 한서연에게 강력한 추진력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그녀의 열정은 점차 회의적이었던 팀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이 단순한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자신의 비전을 실현시킬 구체적인 능력과 끈기를 가진 리더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팀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좋아졌고 스카이가든 프로젝트는 서서히 그 아름다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기초공사가 마무리되고 거대한 강철 프레임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장관이었다. 서연은 매일같이 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며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에 차갑게만 보였던 강태준의 시선에도 조금씩 온기가 스며드는 듯했다. 그는 그녀가 제출하는 보고서를 이전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검토했고,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 속에 격려의 의미를 담아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위기는 가장 방심한 순간에 찾아왔다. 어느 날 새벽 서연은 현장 소장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깼다. 스카이 가든의 핵심 구조물 중 하나인 중앙 유리 돔의 지지대 일부에서 균열이 발생하여 돔 전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서연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 속에서 황급히 옷을 챙겨 입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안전선이 설치되고 전문가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과 절망의 빛이 역력했다. 수백 톤에 달하는 유리돔이 만약 붕괴라도 한다면 프로젝트의 좌초는 물론이고 이온그룹의 명성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위태롭게 서 있는 유리돔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아이를 돌보듯 애지중지하며 키워온 꿈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날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고 위태로웠다. 강태준은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임원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며 누구 하나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그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오수진 이사였다.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다. 이번 사고는 처음부터 예견된 인재, 렌자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제가 처음부터 한서연 팀장의 검증되지 않은 설계 방식과 비효율적인 자재 선택에 대해 수차례 경고했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는 그녀의 가머니설에 넘어가 독단적으로 프로젝트를 밀어붙이셨죠. 이 자료를 보십시오. 사고가 발생한 지지대는 한 팀장이 비용 절감을 무시하고 고집한 특수합금입니다.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신소재를 고집한 그녀의 무모한 판단이 결국 이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녀는 교묘하게 진실을 왜곡하여 모든 책임을 서연에게 떠넘겼다. 모든 임원들의 비난 어린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반박하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사태에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오수진이 제시한 자료는 너무나도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어 언뜻 보기에는 모든 것이 서연의 과실처럼 보였다. 이제 끝이라고 서연이 절망감에 눈을 감는 순간 강태준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 이사 섣부른 판단은 그만하시죠.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아직 정확한 원인 규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을 논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온그룹의 임원이라면 위기 앞에서 남 탓을 할 시간에 해결책부터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는 오수진을 차갑게 쏘아붙인 뒤 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한 팀장은 지금부터 나를 따라오세요. 다른 임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사태 수습을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도록.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서연을 향한 비난의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다. 강태준의 사무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는 서연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 침묵의 시간이 서연에게는 고문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설계상의 문제입니까? 그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 계산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구조 계산은 오차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안전율을 적용했습니다. 분명 다른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의 눈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는 그 눈빛 속에서 거짓이나 변명이 아닌 억울함과 진실을 향한 절박함을 읽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사고와 관련된 모든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겠습니다. 설계도면, 자재 납품 기록, 현장 감리, 보고서까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확인하세요. 그리고 증명해 보이세요.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밤뿐입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치열한 밤샘 작업이 시작되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거대한 사무실을 지휘본부 삼아 서연이 요청하는 모든 자료를 실시간으로 가져오도록 지시했다. 오수진의 부서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때면 그는 직접 전화를 걸어 한서연 팀장의 요청은 곧 나의 명령이다라며 싸늘하게 경고했다. 서연은 수백 장에 달하는 설계 도면과 구조 계산서를 미친 듯이 파고들었고, 강태준은 산더미 같은 자재 납품 기록과 검수 보고서를 하나하나 대조해 나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호흡은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아 들어갔다. 서연이 설계상에 특이점을 발견하면 강태준은 즉시 해당 부분의 자재 기록을 찾아내 대조했다. 전문적인 지식은 서연이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이는 힘은 강태준이 맡아 완벽한 협업을 이루어냈다. 자정이 넘어가자 비서가 커피와 샌드위치를 가져왔다. 두 사람은 잠시 일을 멈추고 창가에 서서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왜 저를 믿으셨어요? 서연이 문득 입을 열었다. 회의실에서 모두가 그녀를 비난할 때 그가 자신의 편을 들어준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었다. 강태준은 잠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다가 나직이 대답했다. 당신 눈빛. 그는 서연을 돌아보며 말했다. 회의실에서 당신은 절망하고 있었지만 당신 눈에는 조금의 거짓도 없었어. 그리고 나는 내 사람을 쉽게 버리지 않아. 그의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서연의 심장에 깊고 선명하게 박혔다. 처음으로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외롭지만 강한 책임감을 가진 리더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강태준 역시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그녀의 모습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팽팽한 긴장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를 동료애와 신뢰라는 새로운 감정이 채우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마침내 그들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사고가 발생한 지지대에 납품된 특수합금의 성분 분석 보고서와 해당 자재를 납품한 업체의 거래 내역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된 것이다. 납품업체는 오수진 이사가 강력하게 추천했던 곳이었고, 보고서는 정품 자재의 것으로 교묘하게 위조되어 있었다. 실제 현장에 사용된 자재는 기준 미달의 값싼 중국산 복제품이었던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계획된 명백한 범죄였다. 모든 진실을 확인한 두 사람은 탈진한 채 소파에 몸을 기댔다. 동쪽 하늘에서 동이 트고 있었다. 밤샘 작업으로 지쳐 있었지만 두 사람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수고했어요, 한 팀장. 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마침내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에도 공사 현장의 사고는 강태준의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조치로 빠르게 수습되었다. 기준 미달의 자재를 납품한 협력업체는 즉시 계약이 파기되고 법적 소송 절차에 들어갔으며, 이 과정에 연루된 오수진 이사는 모든 직위에서 해제된 채 강도 높은 감사를 받게 되었다. 강태준은 비상회의를 소집하여 모든 진실을 투명하게 밝혔고, 한서연의 설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는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내부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인정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의 리더십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고 직원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았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서연의 입지는 이온 그룹 내에서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굴러온 돌이 아니었다. 위기 앞에서 보여준 그녀의 전문성과 책임감, 그리고 강태준 대표의 절대적인 신임은 그녀를 스카이가든 프로젝트의 명실상부한 책임자로 우뚝 서게 만들었다. 이제는 누구도 그녀를 감히 무시하거나 의심하지 못했다.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된 어느 날 오후, 서연은 강태준의 비서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강민호 회장이 저녁 식사에 그녀를 초대했다는 것이었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위기 극복을 격려하는 자리이며 강태준 대표도 함께 참석할 것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서연은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이온그룹의 살아있는 전설인 강민호 회장의 초대를 거절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막상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그녀는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두 거물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라니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녀는 며칠 전 받은 첫 월급으로 장만한 단정하지만 품위 있는 원피스를 차려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강태준 대표가 보낸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고즈넉한 한옥 저택이었다. 화려한 빌딩 숲을 벗어나 자연과 어우러진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차에서 내린 서연은 저택의 규모와 아름다움에 잠시 넋을 잃었다. 잘 가꿔진 정원을 지나 대청마루 앞에 서자 안에서 온화한 미소를 띤 노인이 그들을 맞았다. 어서들 오게. 기다리고 있었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연은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비에 젖어 창백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건강하고 기품 있는 얼굴이었지만 선한 눈매와 따뜻한 인상은 분명 그날 그녀가 빗속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이온그룹의 창업주인 강민호 회장이었다니. 그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만 뻐끔거렸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던 강민호 회장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많이 놀란 모양이구먼. 그날 내가 행색이 말이 아니었지. 한서연 양 만나 내 생명의 은인. 그의 말에 옆에 서 있던 강태준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과 할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할아버지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두 분 아는 사이셨습니까? 강태준의 질문에 강민호 회장은 손을 저으며 안으로 안내했다. 식사하면서 천천히 이야기하세. 정갈하게 차려진 저녁상 앞에서 강민호 회장은 모든 이야기의 전말을 털어놓았다. 그날 그가 평사원들의 생활을 직접 느껴보고 싶어 평소처럼 남루한 차림으로 외출했다가 갑작스러운 저혈당 쇼크로 공원에서 쓰러졌던 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갔지만 비에 흠뻑 젖은 한 젊은 여성이 망설임 없이 다가와 자신을 구해줬던 일.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마지막 남은 돈을 전부 털어 병원비를 내주고는 이름도 남기지 않은 채 홀연히 사라졌던 이야기까지. 그는 그날 이후 계속해서 그녀를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할아버지가 입이 닳도록 칭찬하며 찾아 헤매던 그 천사 같은 아가씨가 바로 한서연이었다니. 그가 처음에는 낙하산이라고 의심하고 고집불통 이상주의자라고 무시했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할아버지가 왜 그토록 무명의 건축가인 그녀를 추천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그토록 그녀에게 알 수 없는 끌림과 신뢰를 느꼈는지, 그녀가 회의실에서 보여주었던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위기 앞에서 보여주었던 놀라운 책임감.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녀의 본 모습이었던 것이다.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고 믿어왔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그런 사람들 뿐이었다. 하지만 한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타인을 위해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었다. 강태준은 완전히 다른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당황스러움과 민망함에 얼굴이 빨개진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녀의 모습이 그의 눈에는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도 아름답고 순수하게 보였다. 지금까지 그녀에게 느꼈던 감정이 유능한 직원에 대한 인정과 흥미였다면 이제는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존경과 경외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무언가가 싹트고 있음을 느꼈다. 그의 얼음 같던 심장이 그녀의 따뜻한 진심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껏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감정에 휩싸여 혼란스러웠지만 그 감정이 결코 싫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벅찬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어색하면서도 따뜻했던 시간이 마무리되었다. 강민호 회장은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이온그룹에 그리고 우리 태준이 곁에 있게 되어 정말 기쁘네. 그의 말에 서연은 얼굴만 붉힐 뿐이었다. 저택을 나와 채오르자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을 감쌌다. 이전의 긴장감 넘치는 침묵과는 다른 미묘한 설렘과 따스함이 담긴 침묵이었다. 한참을 달리던 차가 서연의 집 앞에 멈춰 섰다. 그녀가 안전벨트를 풀고 내리려던 순간 강태준이 나직이 그녀를 불렀다. 한서연 씨.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그는 이전에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깊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고마웠습니다. 그의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다. 공사 현장에서 함께 밤을 새워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족인 할아버지를 구해준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였다. 서연은 그의 눈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짧은 한마디가 그동안의 모든 힘겨움을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다. 강민호 회장과의 저녁 식사 이후 한서연과 강태준 사이에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기류가 흘렀다. 회의실에서 부딪히던 날 선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편안한 신뢰와 존중이 채웠다. 강태준은 더 이상 서연의 제안을 무조건적인 비용 문제로만 재단하지 않았고 그녀의 창의적인 비전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서연 역시 그의 냉정한 판단력 뒤에 숨겨진 프로젝트 전체를 꿰뚫어보는 깊은 통찰력을 신뢰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닌 스카이 가든이라는 공동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었다. 때때로 늦은 밤까지 함께 야근을 하다가 캔 커피 하나를 나누어 마시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는 두 사람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 시간 속에서 서연은 이온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짊어진 그의 외로운 어깨를 보았고 태준은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순수한 열정을 잃지 않는 그녀의 강인함에 매료되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서서히 하지만 분명히 서로를 향해 깊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오수진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녀는 이온그룹의 오랜 라이벌이었던 태양건설의 임원과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도박을 계획했다. 그것은 바로 한서연과 강태준 그리고 이온그룹 전체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함정이었다. 그녀는 직위 해제되기 전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빼돌렸던 스카이 가든의 최종 설계도, 그 중에서도 서연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혁신적인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 기술 자료를 태양건설에 넘겼다. 그 대가로 그녀는
거액의 돈과 복수가 성공한 뒤에 재기를 약속받았다. 그녀의 눈은 증오와 질투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자신이 가지지 못했다면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도록 철저히 부숴버릴 생각이었다. 며칠 후 대한민국 건축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태양건설이 야심차게 발표한 새로운 신도시 프로젝트의 핵심 컨셉이 이온그룹의 스카이가든과 충격적일 정도로 유사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들이 내세운 친환경 기술은 서연의 설계안과 거의 동일했다. 언론은 즉시 이온그룹의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이온그룹의 이사회와 주요 언론사에 결정적인 증거들이 발송되었다. 그 안에는 한서연의 개인 계좌로 태양건설 측에서 거액의 자금이 입금된 것처럼 조작된 거래 내역서와 그녀가 태양건설 임원과 비밀리에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합성사진, 그리고 그녀가 설계 도면을 유출하는 내용으로 교묘하게 편집된 이메일이 담겨 있었다. 모든 증거는 한서연을 산업 스파이로 지목하고 있었다. 이온그룹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긴급 소집된 이사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이사들은 강태준이 듣는 앞에서 한서연을 당장 해고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께서는 도대체 언제까지 저 근본도 없는 여자에게 놀아나실 겁니까? 처음부터 저 여자를 들인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대표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회사 전체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비난의 화살은 서연을 넘어 그녀를 신임했던 강태준에게까지 향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모든 비난을 묵묵히 받아내며 싸늘한 눈으로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이전의 사고 때와는 달랐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그녀에 대한 단 1%의 의심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절대적인 믿음만이 있을 뿐이었다. 모두 조용히 하시오. 얼음장 같은 그의 한마디에 소란스럽던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한서연 팀장은 결백합니다. 이것은 누군가 그녀와 이온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파놓은 비열한 함정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선언했다. 내가 이온그룹의 대표인 강태준이 그녀의 결백을 내 모든 것을 걸고 증명하겠습니다. 진짜 범인을 찾아내기 전까지 한 팀장에 대한 모든 비난과 처벌 논의는 금지합니다. 이 시간부로 이사회는 이 문제에서 손을 떼고 모든 조사는 내가 직접 지휘하겠습니다. 이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의 서슬 퍼런 기세에 감히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회의장을 나와 곧바로 자신의 직속 보안팀장에게 비밀리에 조사를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부터 아무 생각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나만 믿으세요.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테니. 언론의 마녀사냥과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서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사무실에 출근할 수도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 온 세상이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었지만 모든 증거가 그녀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었다. 절망감에 휩싸여 작은 자취방에 홀로 갇혀있던 그날 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굳은 표정의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와 엉망이 된 방과 헬쑥해진 그녀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말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이런 위험에 빠뜨려서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의 눈물을 터뜨렸다. 그의 단단한 가슴에 기댄 채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강태준의 보안팀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언론에 정보를 제보한 IP 주소를 역추적하는 동시에 태양건설 주변의 모든 통신 기록과 CCTV를 샅샅이 뒤졌다. 마침내 그들은 오수진과 태양건설 임원이 비밀리에 만나는 모습이 담긴 호텔 주차장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 또한 오수진의 차명 계좌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흔적과 그녀가 이온그룹의 내부 서버에 불법적으로 접속하여 설계도를 빼내간 로그 기록까지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모든 증거는 오수진과 태양건설의 추악한 공모를 가리키고 있었다. 보안팀장은 밤늦게 모든 증거가 담긴 파일을 들고 강태준의 사무실을 찾았다. 보고를 받은 강태준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감히 자신의 사람을 그리고 이온그룹을 건드린 자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서연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이온그룹 본사로 향했다. 오늘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든든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세상과 맞설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이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한서연 씨 기술 유출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강태준 대표님 산업 스파이와 함께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질문 공세 속에서 강태준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보호했다. 그는 기자들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대회의실로 향했다. 이제 마지막 방역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강태준과 한서연이 대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십 명의 이사진과 기자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연출한 오수진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시선에는 경멸 호기심, 그리고 조롱이 뒤섞여 있었다. 오수진은 가장 비극적인 여주인공이라도 된 듯 창백한 얼굴로 눈물을 글썽이며 강태준을 향해 애원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의 피해자인 것처럼. 강태준은 그 모든 시선을 조금도 개의치 않고 서연의 어깨를 감싼 손에 힘을 주며 그녀를 이끌고 회의실 가장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는 회의를 주재하던 이사회 의장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시작하시죠. 그의 당당한 태도에 회의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회의는 오수진의 증언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연단에 서서 미리 준비해온 것처럼 유창하게 거짓말을 쏟아냈다. 그녀는 눈물로 대중의 동정심에 호소하며 자신이 어떻게 한서연의 순진한 얼굴에 속아 그녀를 신임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배신으로 돌아왔는지를 열연했다. 그녀는 조작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며 서연이 이온그룹의 핵심 기술을 태양건설에 팔아넘긴 파렴치한 산업 스파이라고 주장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나서 대부분의 이사들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서연을 쏘아보았고 기자들은 쉴 새 없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그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서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오수진의 마지막 발악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오수진의 연설이 끝나고 회의장은 그야말로 분노의 도가니가 되었다. 이사들은 한서연을 즉시 경찰에 넘겨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사회 의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사회는 더 이상 이 사태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즉시 한서연 씨의 해임 및 사법 처리 안건을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요, 의장님. 그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는 소란스럽던 회의장을 단숨에 장악했다. 표결에 붙이기 전에
이사회와 언론인 여러분이 반드시 보셔야 할 진짜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모두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다. 그 순간 오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스크린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호텔 주차장의 흐릿한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오수진이 태양건설의 임원과 은밀하게 서류 가방을 주고받는 모습이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이어서 그녀의 차명 계좌로 수십억 원의 돈이 입금되는 거래 내역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다음 순간 이온그룹의 보안 서버 로그 기록이 나타났다. 오수진의 개인 IP 주소로 심야 시간에 서버에 접속하여 스카이 가든의 설계 도면을 다운로드한 기록이 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공사 현장 사고, 당시 오수진의 지시를 받고 자재시험 성적서를 위조했다고 자백하는 하청업체 직원의 영상 진술이 흘러나왔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자 회의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든 정적에 휩싸였다. 강태준은 얼어붙은 사람들을 차갑게 둘러보며 마이크를 잡았다.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것이 바로 이 사건의 진실입니다. 한서연 팀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결백했으며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회사를 배신한 오수진 전 이사와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사를 흠집내려 한 태양건설이 공모한 추악한 범죄입니다. 그는 오수진을 향해 서늘한 시선을 던졌다. 당신은 이온그룹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 했소. 당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는 이온그룹이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법의 이름으로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는 오수진의 양팔을 붙잡았다. 이럴 수 없어 강태준,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녀의 비명은 회의실 밖으로 사라져갔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이사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은 앞다투어 강태준과 서연에게 사죄했다. 기자들은 이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기사로 송고하기 위해 정신없이 움직였다. 순식간에 한서연은 비운의 천재 건축가이자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 되었고, 강태준은 냉철한 판단력으로 진실을 밝혀낸 영웅적인 리더가 되었다. 혼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강태준은 서연의 손을 잡고 밖으로 이끌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 한 채 그녀를 데리고 건물의 가장 높은 곳, 마침내 그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한 스카이 가든으로 향했다. 해 진력 노을이 정원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서연이 꿈꾸던 바로 그 모습, 도시의 삭막함 속에서 생명과 희망을 노래하는 천상의 정원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아름다운 정원을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함께 싸우고 함께 지켜낸 공간이었다. 정원 중앙에 있는 작은 언덕 위에 멈춰 서서 강태준은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깊었다. 한서연 씨, 나는 평생을 의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의 친절 뒤에는 반드시 대가가 숨어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당신은 내 그 단단했던 세상을 전부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당신의 재능에 놀랐고 당신의 강직함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대가 없이 내 할아버지를 구해준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에 내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다. 한서연 씨, 당신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내 얼어붙었던 세상에 유일한 꽃을 피워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의 고백에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나고 마침내 찾아온 행복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를 짓누르던 모든 억울함과 슬픔이 그의 진심 어린 고백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 하나가 그녀의 대답이었다.
강태주는 그런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당겨 입을 맞추었다. 황홀한 노을빛 아래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의 정원 한가운데서 나눈 첫 키스는 그 어떤 말보다도 뜨겁고 진실했다. 그것은 길고 험난했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서로에게 닿은 두 영혼의 약속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이었다. 몇 달 후 스카이 가든은 마침내 세상의 그 문을 활짝 열었다. 개장식 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과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이온 그룹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을 축하했다. 하늘 위에 떠있는 기적의 정원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잃지 않는 토종식물들, 최첨단 기술로 구현된 완벽한 자연 순환 시스템, 그리고 곳곳에 숨겨진 예술적인 휴식 공간들은 방문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언론은 스카이 가든을 인간과 자연, 그리고 기술이 이뤄낸 가장 완벽한 하모니, 삭막한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은 건축의 기적이라며 극찬을 쏟아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는 건축가 한서연이 있었다. 개장식 단상에 올라선 그녀는 더 이상 불안에 떨던 무명의 신입이 아니었다. 자신감 넘치면서도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건축 철학을 이야기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빛이 났다. 강태주는 가장 앞자리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스카이 가든의 성공으로 한서연은 인력 스타 건축가로 떠올랐다. 수많은 대기업과 건축사무소에서 천문학적인 연봉을 제시하며 그녀를 스카우트하려 했지만 그녀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대신 그녀는 이온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자신만의 작은 건축사무소 공간 쉼을 열었다. 그녀의 사무소는 거대한 상업 프로젝트가 아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 디자인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초심을 잃지 않았다. 성공과 명예 앞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가진 진정한 건축가로 남았다. 한편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던 이들은 모두 죗값을 치렀다. 오수진은 산업 스파이 및 사기 위증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태양건설 역시 이온그룹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여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되었고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명을 쓰며 업계에서 신뢰를 잃었다. 정의는 더디게 올지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세상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시간이 흘러 서연과 태준의 관계는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를 주던 날 선 대립각을 세우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고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강태주는 이온그룹의 냉철한 CEO에서 서연 앞에서는 서툰 농담을 던지기도 하고 아이처럼 웃기도 하는 평범한 남자가 되었다. 서연 역시 일에 있어서는 완벽한 프로페셔널이었지만 그의 앞에서는 마음껏 어리광을 부리는 사랑스러운 연인이었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화려한 레스토랑 대신 서연의 작은 집에 모여 함께 요리를 했다. 태주는 난생 처음 해보는 요리에 실수를 연발했지만 서연의 구박을 들으면서도 얼굴에서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음식을 만들고 함께 설거지를 하는 그 평범한 모든 순간이 두 사람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행복이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태주는 서연을 데리고 한적한 공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몇 년 전 그들의 운명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던 바로 그 푸른 쉼터였다. 서연이 대학 졸업 작품으로 만들었던 그 작은 공원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았다. 바로 이 자리였어요. 서연이 나직이 말했다. 대표님 아니 태준 씨 할아버님을 처음 만났던 곳. 태준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지도 몰라.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할아버지를 구해준 것도, 얼음 같던 내 마음을 녹여준 것도, 일에만 미쳐있던 내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준 것도 전부 당신이었어, 서연 씨. 그의 고백에 서연은 그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비 내리던 그날의 우연한 선행 하나가 이렇게 거대한 운명이 되어 돌아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날 밤 태주는 서연을 스카이 가든으로 이끌었다. 영업시간이 끝나고 고요함만이 남은 정원은 낮의 활기찬 모습과는 또 다른 신비롭고 몽환적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수만 개의 조명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정원을 수놓았고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로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두 사람은 정원의 가장 높은 곳, 하늘과 가장 가까이 맞닿은 언덕 위에 섰다. 태주는 서연을 자신의 앞으로 돌려쓰고 그녀의 두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서연 씨, 우리는 이 정원을 함께 만들었소.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서로를 의심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이 위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냈지.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상자 안에는 밤하늘의 별빛을 모두 담은 듯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그녀의 앞에서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이제는 이 정원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우리 두 사람의 인생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소. 당신의 따뜻함으로 나의 세상을, 나의 모든 것으로 당신의 세상을 평생 지켜주고 싶습니다. 한서연 씨,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약속보다도 굳건했다. 서연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방울져 떨어졌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그녀의 대답에 태주는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가득 끌어안았다.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서 수만 개의 별빛과 도시의 불빛이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고 있었다. 하나의 선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은 마침내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장 완벽한 결실을 맺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이 함께 만든 정원처럼 앞으로 영원히 푸르고 아름답게 빛날 것이었다.